그럼 왜 명상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피곤하게 살고 있고요. 현대인들은 정말 많은 스트레스에 고통스러워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방법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촛불 명상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촛불 명상 같은 경우 촛불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일어나는 다른 생각들을 멈추는 것이 촛불 명상이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특정 대상에 자신의 마음을 머물게 하여서 자신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알아차림을 유지를 하고 또한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하는 명상법이 바로 집중 명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내가 호흡에 집중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집중 명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먹는 것에 집중한다 그러면 그것도 집중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챙김 명상은 우리가 마음챙김 명상은 내 안에서 어떤 생각과 사고가 일어나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마음챙김 명상을 하다 보면 집중력이 키워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창의성이 개발이 되는 그런 명상법이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주로 불교에서 많이 하는 명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명상은 이미지를 상상하며 집중하는 명상법인데요. 요거는 주로 자기 개발법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가 되고 싶을 때 성공한 자기 모습을 계속 이미지를 그리면서 내가 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상상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명상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시크릿이라든가 이런 것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것이 일종의 이미지 명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세 가지 크게 명상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명상법을 한 가지만 쓰지는 않고요. 주로 이렇게 서로 섞어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명상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한 번만 해도 정말 극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수가 있는 명상이 사랑해 명상이에요. 자, 요거는 거울 앞에서 하는 명상인데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신체 부위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사랑해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걷기 명상이 있어요. 자, 걷기 명상은 그냥 걸을 때 빨리 걷는 게 아니에요. 운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에 의식을 두고 자신의 몸이 움직이는 것을 전체를 관찰을 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 몸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변의 바람은 어떤 느낌인지, 들려지는 소리는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모두 인식을 하면서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이런 걷기 명상은 가만히 앉아서 하기가 어려울 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명상법 중에 하나로 제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먹기 명상도 있는데요. 음식을 먹을 때 꼭꼭 씹으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씹고 있는지, 혀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 왼쪽으로 움직이는지, 이 음식물의 상태가 이렇게 씹을 때마다 어떻게 변해가는지, 맛은 어떤지 요걸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내가 꿀꺽 삼킬 때는 어떻게 목으로 넘어가는지 하나하나 관찰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용고사 명상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난 미안해, 용서해는 싫어. 난 그냥 고맙습니다만 하고 싶어. 그러면 고맙습니다 라는 말만 계속 해도 돼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계속 반복해도 되고, 또는 사랑해 라는 말만 계속 반복을 해도 돼요. 거울 명상이 있는데요. 이 거울 명상은 거울 앞에서 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거울 앞에 보이는 전체 공간과, 그리고 거울 속에 보면 뒤에 공간도 보이죠. 그 거울 안에 있는 공간과 그 뒷 공간 사이에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이 공간 안에 있구나 라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공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억눌린 감정들을 이 공간 안에 풀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불편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몸에 힘을 빼고, 좀 이렇게 눈에도 힘을 빼고, 그리고 거울 속에 있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편한 감정들을 하나하나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명상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저와 함께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심각한 부부 관계를 경험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너무 미워서 밥도 같이 안 먹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얼굴을 마주치지 않게 해서 그냥 방에 들어가서 다시는 거실에 나오지도 않고, 이제 그러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기를 바라고, 남편 보고 대놓고 나가서 죽어라,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제 이러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와 함께 명상을 했는데, 명상을 하는 중에 본인한테서 굉장히 썩은 생선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부정적인 내면의 그 안 좋았던 생각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그 다음 날 문자가 온 거예요. 그토록 밉던 남편이 밉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라는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명상을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이런 극적으로 안 좋았던 사이가 회복되는 사례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떤 이제 또 젊으신 분인데, 이분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예 보지 않고 몇 년간 이제 결별하고 있었던 분이었는데요. 그 명상을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명상을 통해서 실제 삶이 바뀌는 경우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자녀들에게 연락을 시도해도 자녀들이 연락도 받지도 않고 이제 그랬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명상을 하면서 자녀들이 다 연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굉장히 심각했던 직장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상사와 동료 직원과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명상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모두가 해소가 되고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다양한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삶의 상태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명상을 통하여서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아름다운 삶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명상가 한삼 이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름다운 삶을 위한 명상을 방법을 여러 가지 알려드렸는데 실천해 보셨나요? 네, 실천하신 분도 계시고 실천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네,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삶에 적용하고 그 적용의 효과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말, 즉 생각,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나 생각이 무슨 명상과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명상을 하는 이유 자체가 내 자신을 비워내는 것인데 그 비워내는 것이 결국은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럼 우리는 생각을 비우려고 하는가?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 어떤 생각은 안 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현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의 힘, 생각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진행은 말의 힘, 긍정적 착각,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경험담 나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말에 무슨 힘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말을 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말과 생각들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이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제가 하는 말들을 골라서 쓰고 가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말은 과연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그 영향력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말의 힘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자, 여러분, 말의 힘에는 생명의 힘도 있고 파괴의 힘도 있습니다. 우선 생명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말 중에 사랑해요, 고마워요, 좋아요, 행복해요, 참 잘 되었네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러한 말들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떤가요? 편안하시다고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긍정적인 언어에는 우리 몸에 힘을 실어주는 생명의 힘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미용고사 명상법 있었죠? 거기에서도 제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써서 실제 삶에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나의 몸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생명의 힘을 가진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또한 생각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말의 힘에는 또 파괴의 힘도 있습니다. 짜증나, 망할 놈, 너가 그렇게 해서 제대로 삶을 살 수나 있겠어? 그렇게 해서 네가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닐 수 있겠어? 그것도 못해? 왜 사람이 그러고 사냐 하는 꼬라지 하고는. 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느낌은 어떻습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고요? 네, 맞아요. 왜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까요?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언어에는 파괴의 힘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짜증나, 왜 그래, 하지마, 안 된다고 했잖아,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계속 쓰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생겼을 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거야, 왜 나는 삶이 힘든 거야 라는 말들을 또 합니다. 제가 지금 한 말들이 다 부정적인 말들이죠. 계속 파괴의 힘을 사용하니까 내 삶에 파괴의 힘이 작동돼서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파괴의 힘을 가진 부정적인 언어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삶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물의 결정들을 사진을 찍어 놓은 사진들이 여러 컷 나오는데요.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예쁜 육각수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짜증나, 망할 놈 이런 부정적인 파괴의 힘을 쓰는 단어들을 썼을 때는 육각수가 만들어지지 않고 끔찍한 모양의 결정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물 사진을 통하여서 제가 정말 많은 아주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물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 몸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단어에 따라서 내 몸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힘이 들어오기도 하고 물론 기분이 변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경험을 해 가다 보니까 저는 말을 가려서 쓸 수밖에 없었고 또한 선택된 좀 고운 말들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 습관화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런 거를 몰랐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이들과 또 뭐 남편 이런 사람들한테 좀 말을 함부로 했었던 경향이 컸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는 막 변명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막 주장하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런 것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파괴의 힘을 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미용고사 명상법 알려드렸죠? 그렇게 제가 미용고사 명상법을 사용을 해서 내 감정 상태를 바꾸어 가는 것이지 그 사람의 상대를 하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의 힘을 가지고 실험을 한 많은 결과들이 있어요. 밥 실험을 한 결과들이 많은데요. 밥을 해놓고 거기다가 똑같이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사랑해, 한쪽은 재수 없어.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을 계속 해주고 한쪽은 재수 없어, 미워, 짜증나 이런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한 보름쯤 지나고 나서 보면 밥의 상태가 달라져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했던 밥은 곰팡이가 누룩곰팡이가 피어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했던 밥은 시커먼 썩어가는 곰팡이가 생깁니다. 이 정도로 말의 힘은 밥의 상태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밥에 영향을 미치는 말, 우리 사람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양파를 키우면서 실험을 해봤어요.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양파와 또 욕을 들려주는 양파 두 가지를 분류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좋은 음악을 들려준 양파는 정말 싹이 골고루 잘 나고 잘 자랐어요. 근데 욕을 들려준 양파는 일부는 아예 싹이 나지도 않았고 또 자라는 상태도 별로 잘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인 양파도 말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은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토마토 농장에 하루 종일 좋은 음악을 틀어 놓더라고요. 이 친구도 말의 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통하여서 이 토마토들이 더 맛있고 색깔도 곱게 나고 병충해도 덜 걸리고 더 건강한 상태로 잘 자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미 이 말의 힘을 활용을 하고 있는 분야가 꽤 있는 거죠. 이제 그럼 긍정적인 착각이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말의 힘인데요. 자, 여러분이 할 수 있어, 돼, 예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뇌는 가능한 것들을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 돼, 못해,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 여러분의 뇌는 가능한 것들을 찾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핑계거리만 만들어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내고 하기 싫으면 핑계를 찾는다고요. 우리 핑계를 찾는 사람이 아닌 하겠다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좀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돼,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긍정적으로 내가 되진 않겠지만 긍정적인 착각을 내 속에다가 심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이 좀 더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화상 환자가 있었는데 이 화상 환자는 전신의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포기했습니다. 아, 저 친구는 이제 살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 친구도 뭐 전신 화상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가는 과정에 아, 나는 살 수 없구나. 난 이제 머지않아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이분의 어머니가 이 친구에게, 중환자실에 있는 그 친구에게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느 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머지않아 죽는다면 나한테 공부를 가르칠 필요가 없을 텐데 왜 나한테 공부를 가르치지?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건가? 아, 내가 살 수 있나 보다.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나한테 공부를 가르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착각을 한 거죠. 의학적으로도 의사들이 포기를 한 상태인데 이 친구가 착각을 한 거예요. 나는 살 수 있다라고. 그러자 놀랍게도 이 친구의 신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친구는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퇴원을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생각 하나를 바꿈으로 인해 생명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경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정말 그럴까? 한번 여러분 앞에 레몬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레몬이 있다고 상상하시고 그 레몬을 반으로 탁 잘라 보세요. 자, 레몬의 시큼한 맛이 느껴지죠? 자, 그 레몬을 손에 잡고 혀 끝에다가 살짝만 묻혀 보세요. 입안에 신맛이 확 돌죠? 혹시 여러분 입안에 침이 고였나요? 네, 저도 침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레몬을 생각만 해도 신체적 반응으로 입 안에 침이 확 고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만큼 우리의 생각의 힘이 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늘 나는 행복해,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착각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해 갈 것인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될 대로 되라? 어쩌다 보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긍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되게끔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코이잉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코이잉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이 잉어는 작은 어항에서 키웠을 때는 그 크기가 5cm에서 8cm 정도 자란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코이잉어를 수족관에다가 넣어 놓으면은 15cm에서 한 25c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더 클 수 있는 코이잉어를 강이나 연못에다가 키운다면은요, 놀랍게도 90cm에서 1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자, 똑같은 코이잉어인데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신이 이 코이잉어라면 여러분이 연못이나 강에 사는 코이잉어 같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5cm 밖에 자랄 수 없는 잉어야 가 아니라 나는 120cm까지 자랄 수 있는 잉어구나. 나는 이렇게 작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정말 무한한 힘을 가진, 무한한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이 코이잉어를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자신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었고 제 자신에 대한 열등감도 컸고 저를 사랑하지 못했었는데, 사랑의 명상을 통해서 제가 저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 작은 어항에 사는 코이잉어로 제 자신을 바라봤던 거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명상을 통하여서 저는 내가 이제 연못에 사는 120cm까지 자랄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을 가진 잉어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저 자신이 아주 무한한 능력을 발현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명상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집단 명상을 할 때 놀라운 치유 효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는 이런 잠재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정말 위대한 존재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정의를 하시나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내 인생은 그러고 그렇지. 자, 여러분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나요? 과거에 저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가난하고 결핍감에 시달리고 사람 관계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죠. 효녀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정말 효도도 못하고 난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었죠. 그렇다고 제 삶에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는 삶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저 자신을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 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3번만 해보겠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자, 이렇게 3번 해보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지죠? 예.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요, 내 기분부터 좋아져요. 그리고 내가 기분 좋으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좋게 보아줄 수가 있겠죠.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나를 좋게 보지 않으면서 남들은 나를 좋게 보아주기를 원하고 있죠. 맞죠?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들이 나를 좋게 보아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나를 먼저 좋은 사람으로 봐주세요.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도 나를 좋게 보아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이 마인드를 가질 필요도 있죠. 여러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 같은 게 살아서 뭐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누구나가 다 나를 원해. 나는 어디에서나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삶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죠. 정말 부모님의 실수에 의해서 태어났던 것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좋아서 나 낳았잖아. 그럼 책임져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하는 걸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내가 선택했고 내가 우리 부모를 선택하고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태어난 거죠. 그렇다면 내가 선택한 이 삶에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존재해야 할 귀중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에게 계속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어느 순간인가 그 조직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죠? 본인에게 먼저 말해주세요.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다. 자, 여러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저는 그렇지 못한 존재였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너무나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곱슬머리인 머리카락에서부터 이 큰 발까지 어느 것 하나 제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다라는 그 생각이 아주 강력했다면 제가 화장 안 하고 여기 섰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사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금은 큽니다. 근데 또 화장을 해서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화장을 한 것이고요. 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특별히 할 것이 없어요. 그냥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계속 꾸미죠. 거짓으로 이렇지 않은데 이런 척, 별로 좋지도 않은데 좋은 척, 이런 어떤 척을 계속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없는데도 있는 척, 맛없어도 맛있는 척,
이렇게 자기의 솔직함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밥을 먹으러 가자고 누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오늘 뭐 먹을까? 그러면 뭐 아무거나 먹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모든 그 메뉴 선택권을 넘겨주죠. 그리고 저는 속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맛있는 척하고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력해졌죠, 지금은. 지금 어느 순간부터 저는 메뉴 선택을 제가 합니다. 아, 저는 오늘 이게 먹고 싶어요. 어때요? 그거 괜찮으세요? 라고 제가 먼저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 선생 바뀌었어. 예전에는 아무거나 잘 먹더니 왜 지금은 그건 안 먹고 이거 먹자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남들에게 너는 왜 까탈스럽게 그건 안 먹고 이거만 먹냐? 라는 말을 들어도 저는 괜찮아요. 예전에는 그런 소리 듣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다 맞춰주고 살았던 거죠. 왜?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도 저를 굉장히 아껴주고 사랑해준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별 부담감 없이 그냥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다. 내가 조금 못난 모습이 있으면 못난 모습 그대로. 또 좀 예를 들어 우월감이 있다 그러면 내가 우월감 있는 그 자체로 나는 이 모습 그대로 내 존재로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의 말과 좀 맥락이 비슷한데요. 거의 같은 말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사랑받는다는 것과 받아들여지는 것은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여러분을 좀 더 거짓 속에서 건져낼 수 있고 좀 더 꾸미고 가공된 인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출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많은 진짜 나를 감추고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삶으로 가공된 것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이런 모습이라면은 이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여 줄 거야. 내가 나를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아. 그냥 내가 이런 존재라고 사람들이 인식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자유로운 삶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나의 욕구는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문제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게 먹고 싶어요? 그럼 내가 이걸 먹으면 안 돼. 살이 찌니까. 이걸 먹으면 안 돼. 욕심을 너무 부리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의 욕구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멋진 남자를 아니면 또는 멋진 여자를 봤을 때 아, 너 저 사람하고 데이트 한번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라고 또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죠. 그 모든 것을 자기의 문제화합니다. 근데 문제화하면은 그 욕구를 억눌러서 무의식에 눌러놓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언젠가 문제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나의 욕구는 문제가 아니다. 아, 내가 지금 저 남자와 데이트하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지금 저 여자와 데이트하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이걸 지금 먹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자신의 욕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행동을 하는 것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 내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구나. 괜찮아. 내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는 괜찮은 거야.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자기 자신에게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 한번 말해보세요, 자기한테. 나의 욕구는 문제가 아니야. 나는 어떤 욕구든지 가질 수 있어. 아, 그래? 나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욕구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안전하다. 자, 여러분, 이 사회가 굉장히 안전하지 않은 사회죠. 더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또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이 안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안해하면은 불안정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모든 것들은 내 마음에서 작동되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내가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면 내 삶도 안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저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지금 30살 먹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저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엄마 가스 잠갔어? 문은 잠갔어? 그리고 뭐 길을 갈 때는 엄마 길 옆으로 갈 때는 길가로 가면 안 되고 보도블록 안쪽으로 가야 돼. 택시를 탈 때는 택시 앞에 누가 숨어 있는지 확인하고 타야 돼. 가방을 들고 갈 때는 오토바이가 낚아채가지 못하게 이쪽으로 끼고 다녀야 돼. 이런 안전에 대한 수많은 그 주의를 저한테 매일매일 해주었던 아들이에요, 제 아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는 늘 엄마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한테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겠죠. 저 역시도 그 아이의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도 그 말을 멈춘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제가 지금은 엄마 이런 걸 조심해 라는 소리를 안 듣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어떤 사건, 사고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지금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해보세요.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여러분의 삶은 안전합니다. 자, 나는 보살핌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누군가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늘 뭔가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보살핌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나는 보살핌을 받는다. 한번 말해보세요. 네, 여러분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여러분의 목적이 있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나는 소중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인식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내가 좋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을요, 여러분 혹시 녹음을 할 수 있으면 녹음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무한반복으로 틀 수 있잖아요. 밤에 주무실 때 아주 낮은 걸로 틀어놓고 주무셔 보세요. 우리가 밤에 잘 때는 의식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으로 이게 각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계속 틀어놓고 자기만 해도 여러분의 무의식에서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활용했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각인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강의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옹크리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옹크리 친구들 나와주세요.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긴장될 때 할 수 있는 좋은 명상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시험이나 면접을 두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긴장감을 좀 풀 수 있는가 그렇게 물으셨죠? 정말 시험이나 면접을 보고 있을 때 굉장히 긴장이 되죠. 제가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뇌에 화학적인 변화를 확 일으킬 수 있는 웃음 명상을 가장 권장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데 가서 그냥 소리를 바깥으로 내지 않아도 돼요. 속으로라도 한바탕 웃는 거죠. 그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호흡을 보세요. 호흡을 들어가고 나가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호흡을 그저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지금 들려지는 모든 소리를 듣고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그저 보여지게 내버려 두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지켜보는, 이렇게 하는 명상이 여러분이 시험이나 면접을 두고 있을 때 어떤 긴장감을 확 떨어뜨리는 좋은 명상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촬영을 하면서 순간순간 오는 긴장감들이 있겠죠? 그럴 때마다 제가 지금 저의 호흡을 바라보고 이 전체를 관찰하는 지켜보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기 하는 것, 이것이 좋은 명상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꼭 해보세요. 명상을 해도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데 강사님, 제가 명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아, 예, 그렇죠. 효과가 느껴지지도 않는데 내가 이거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저한테 명상을 이제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도 종종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효과 느껴지지 않아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본인을 믿어주세요. 본인을 믿고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차이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은 뭔가를 막 느낀다는데 저는 효과를 못 느끼겠어요. 개별 차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감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한 마음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명상법이라든가 어떤 기타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수행을 해온 분들도 있고,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꾸준하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술에 배부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렇게 비교하지도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아, 효과가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명상을 한다라는 이 시간이 나한테 명상의 효과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명상을 꾸준하게 해주신다면 언젠가는 본인이 효과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명상은 얼마나 자주 하면 좋을까요? 아예 명상을 얼마나 자주 하면 좋은가에 대한 질문이군요. 네.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것보다는 네, 매일 하는 게 좋죠. 그럼 매일 하는 게 좋다면은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는 것을 추천하느냐라고 하셨죠? 사실은 매 순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은 아침에 잠이 깨었을 때 그때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해주시고, 최소 이렇게 하루 2번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차를 타고 이동할 때라든가 밥을 먹을 때라든가 내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명상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끔 본인이 시간을 정해 놓는 거죠. 나는 밥 먹을 때마다 하겠다. 그럼 하루 3끼 밥 먹죠. 그럼 3끼 밥 먹을 때마다 아까 먹기 명상 말씀드렸잖아요. 먹을 때마다 아, 나는 지금 먹기 명상을 할 거야 라는 인식으로 밥 먹는 내내 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그렇게 명상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습관적으로 명상을 길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 명상에 대한 소개도 해드렸었는데 걸을 때 아, 내가 지금 명상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자신의 몸으로 의식을 확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자신의 그 몸의 움직임들을 느끼면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이 명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시간을 정해서 정말 그 수행자들이 하는 고요히 앉아서 눈을 감고 하는 이런 명상은 정말 하기가 일상생활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잠자기 전, 잠 깨었을 때 이렇게 뭐 짧게 2, 3분이라도 좋아요. 그렇게 정해놓고 하시고 평상시에는 가능한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한 깨어있는 시간 내내 명상 상태에 머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순간 제 몸에 의식을 두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시간 명상 상태에 머무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좀 더 많은 시간 명상 상태에 머물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가능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의 힘과 마인드 컨트롤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 생명의 언어, 긍정적인 힘, 그것에 대해서 좀 인식이 되셨나요? 정말 여러분의 피부에 확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일상생활에서 나를 파괴시키는 힘을 가진 부정적인 생각은 가능한 내려놓으시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힘을 가진 긍정적인 언어를 늘 활용하시고 또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는 아까 나는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마인드 컨트롤 늘 해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정말 하는 일마다 술술술술 잘 풀려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여기다가 쓰레기 버리면 죽는다? 이런 간판도 보셨을 거고, 잠자고 나서 눈 뜨면은 미니 쓰레기산이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가 있어야 되는데 도마랑 칼이 막 있더라고요. 다들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나는 뭐 페트병 뭐 이렇게 씻어서 버린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나는 비닐을 꼭 다 버릴 때 비닐만 딱 수거해서 버린다. 무라벨즈 페트병을 만들어야 우리 사람들도 사주고 우리 기업들도 성장한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집 앞이 이렇다면 우리 구청에 띡띡띡 연락해서 이런 거 만들어 달라, 재활용 정보장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